안녕하세요. 청년개미 뚜니의 100억 만들기입니다. 평범한 20대 사회초년생인 저는 나스닥 지수 추종 ETF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해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억,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하였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S&P 500 지수 추종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매달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을 맞아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한 무지성 적립식 투자 결과와 함께 평소 주변에서 또 댓글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한 가지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S&P 500 나스닥 중 어떤 ETF를 사야 해? 나는 안전하게 두 종목 모두 반반씩 살까 하는데.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인데요.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ETF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는 대표적인 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쉽게 말해 S&P 500 지수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500개를 선정한 것이고, 나스닥 지수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테크 기업 100개를 선정한 것인데요. 사실 두 종목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정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는 모두 테크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스닥의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S&P 500 지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단순히 구성 종목으로만 보아도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S&P 500은 산업 구분 없이 미국의 가장 큰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만큼, 엑슨모빌이나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처럼 나스닥에는 없는 에너지, 보험, 은행같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산업군의 기업들도 있는 것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테크 주식만 들어있는 나스닥 ETF보다 S&P 500 ETF가 자산 배분이 더 잘 되어 있겠네. 맞습니다.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나스닥 지수 대비 S&P 500 지수가 가격 방어를 훨씬 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반대로 코로나 이후 언택트 저금리 시대에는 테크 기업, 즉 나스닥 지수가 훨씬 잘 나간 것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자산 배분의 목적으로 이 두 ETF를 함께 구매한다면 오히려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산업군의 비중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이는 취지에 어긋나며 S&P 500만 사는 것이 자산 배분에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지금 진행하는 컨텐츠의 투자 취지는 완벽하고 복잡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 방법이 아니라, 주식을 처음 접한 주린이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변동성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접근성이 쉬운 딱 한 종목만 골라 매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볼 때 나스닥 대비 S&P 500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도 본인이 죽고 나면 자산의 90%를 S&P 500 지수에 투자하라고 유언을 남긴 것을 보면 S&P 500 ETF가 어느 정도 증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2022년도 무지성 적립식 투자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약 10개월간 매수했고, 영상 제작일 기준 평가손익은 외화 기준 마이너스 5.69%, 원화 기준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잠깐 최근 시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연준 피벗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지난달에는 FOMC 회의록과 점도표가 공개되면서 올해 기준금리 상단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에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시 파월이 말했던 서비스 물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고용지표들이 나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즉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급반등하고 있는데요. 무지성 투자를 지향하는 컨텐츠에서 굳이 이런 시황을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경제 뉴스나 변동성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헝다그룹 디폴트 이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이슈까지 어느 때보다도 심했던 변동성과 하락장으로 주식하기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의 포트폴리오, 또 적립식 투자로 시간적 포트폴리오까지 함께 가져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의 변동성으로 나름 주요 개별 종목 대비 크게 선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술주들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테슬라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가까이 빠지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도 사실 S&P 500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부터 다른 기술주들까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느끼지 못한 이유는 자산의 배분, 시간적 배분의 효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올해 기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아직 모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우상향해온 S&P 500 지수를 보면서 마음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